내가 40년 동안 차린 상을 며느리가 했다고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숙은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67세의 나이답지 않게 등은 곧았지만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40년 매일 아침 이렇게 부엌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정숙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만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세인 만수는 3년 전 퇴직한 뒤로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고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정숙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제야 식탁으로 와서 묵묵히 밥을 먹었죠.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정숙은 식탁을 닦으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언제나 정숙의 몫이었으니까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고 과일 깎고 떡 사고 집안 청소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 미영이 어린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42세인 미영은 직장을 다니며 육아까지 병행하느라 늘 지쳐 보였어요. 정숙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추석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의 물음에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이도 오겠대요. 선이는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38세인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정숙은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겪어온 그 무게를 며느리에게도 물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석 전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일 거예요.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주들, 그리고 사돈들까지. 모두가 기대하는 풍성한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서는 만수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하나하나 다듬고 데치고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아침 8시쯤 되어서야 미영과 선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부칠게요. 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건넸어요. 미영은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요. 세 여자는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상을 살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놓인 위치는 올바른지. 4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정숙이 힘들게 상을 나르는 모습도, 땀 흘리며 일하는 딸과 며느리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차례 지낼 준비 다 됐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을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도 잘 차렸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상을 차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억지로 삼켰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 사돈들, 친척들. 모두가 풍성한 차례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숙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정숙은 뒤편에 서 있었어요.
남자들이 앞에서 절을 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관례였으니까요. 정숙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지탱해왔는데 왜 나는 늘 그림자 취급일까?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숙은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먹을 여유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숙은 잠시 마루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발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숙의 고단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차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설거지와 뒷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끝없는 일들 속에서 정숙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느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명절 점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남은 음식들과 오늘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아침 9시쯤 미영과 선희가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제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과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좀 앉아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손님들 오면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잖니.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게 엄마 일이야. 걱정 마. 정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 여자는 다시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사돈들, 가까운 이웃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만수는 손님들을 맞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술잔을 건네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드디어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전, 나물, 탕. 화려하고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손님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와, 이렇게 정성스러운 상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래도 자신이 해온 일들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어요. 만수는 큰 소리로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화답했어요.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상차림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숙은 부엌 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드디어 인정해 주려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만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 차례상은 다 우리 며느리가 한 겁니다. 선희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선희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정숙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만수는 선희의 말을 가로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정숙이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어. 다 며느리 덕분이지. 술에 취한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니를 찾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명절마다 이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다는 한마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정숙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것만 같았어요. 미영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영은 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아빠가 술 드셔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은 위로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숙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만수는 현관에서 손님들을 배웅하며 여전히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술 취한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미영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미영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이제 끝내야겠다. 그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추석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술 취해서 한 말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숙에게 그날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만수에게는 장 보러 간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이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법률상담센터였어요. 정숙은 낡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원은 놀란 기색 없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숙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을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간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정숙은 추석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고를 무시하고 며느리의 공으로 돌린 일, 그리고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희생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숙 씨처럼 오랜 세월 참아온 분들이 용기를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시와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것으로 봅니다. 정숙 씨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켜오신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출발할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만수가 물었어요. 장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사람이 많아서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내일 시간 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미영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엄마, 이제 이혼할 거야. 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혼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지금 와서 무슨? 아버지가 바뀌겠어요?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도 알잖니.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더 힘들 것 같지는 않아.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특히 오빠는. 그건 엄마가 감당할게. 미영아, 너는 엄마 편만 들어줘.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걱정스럽고 두렵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랍장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그 서류. 이제는 빛바랜 종이가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 서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석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지 않았어. 거실에서는 만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두 번째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 실수로 오빠에게 어머니의 이혼 계획을 말해버린 거예요. 아들 재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재우는 아내 선희를 데리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재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재우는 어머니를 찾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급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랑 이혼하신다고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생각이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만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혼?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에요? 재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날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재훈아, 엄마 마음 알아줘.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재훈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체면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하려고요? 제 직장 생활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훈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수도 끼어들었어요. 당신, 나한테 불만이 뭐가 있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때렸어? 돈을 안 가져다 줬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잖아요. 내 노고를 한 번이라도 인정해 준 적 있나요? 노고? 집안일이 원래 여자 일이지.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만수의 말에 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편하게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 아버지. 재훈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런다고 뭐가 해결돼요? 재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청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그냥 참고 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하면 둘 다 힘들어요. 특히 엄마는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제 체면, 미영이 체면 생각은요? 재훈아, 엄마가 평생 너희 체면 지켜주려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 체면도 좀 지켜줘.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이어가려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선희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와 저 사람 사이의 문제야.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일단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재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40년이라는 시간이 짧니? 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만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휴대전화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진행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정숙이 차려놓은 상을 본 채 만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겠지.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만수는 정숙과 말을 섞지 않았고 정숙도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동네 경로당 어르신 모임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경로당에는 늘 어울리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술 한 잔 걸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만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집에서 좀 그렇네. 뭔데?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술이 취하자 입이 가벼워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친구들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만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추석 때 차례상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삐친 것 같아.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여자들은 감정적이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만수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집은 솔직히 며느리 덕에 굴러가. 정숙이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그냥 구경만 하는 수준이지. 친구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숙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만수 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숙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만수는 순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순자 씨는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이니까. 모르긴요. 정숙이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어요.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순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경로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여자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 벌써 퇴직한 지 몇 년인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요. 순자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유, 말이 안 통하네. 나 먼저 간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수가 원래 좀 그래. 정숙이가 참 불쌍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요즘 황혼 이혼 많이 한다던데 정숙이가 잘 결정한 것 같아.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이혼한대. 그러게. 남편이 경로당에서 막 떠들고 다녔대.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다 떠들었대요. 재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엄마도 방금 알았어. 엄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 직장에도 소문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재훈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예요? 우리 가족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재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미영이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미영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아, 소문이 다 났어. 알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경로당해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때문에 너희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거실로 들어와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그건 당신이 떠들고 다녀서 그런 거잖아요. 정숙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뭐, 내가 떠들었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사실이요? 당신은 거짓말만 했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차린 상을 며느리가 했다고. 내가 집안일 구경도 못한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뭐해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지난 40년 상이 누가 차렸는지도 기억 못해요. 당신이 먹은 밥상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 기억엔 며느리만 있나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봤죠.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 옆에 앉아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말씀하신 거 잘하셨어요. 정숙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싸움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만수와 정숙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27의 정숙은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만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재훈이를 안고 있는 정숙의 모습, 미영이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 가족 나들이 사진들. 정숙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명절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해마다 찍은 차례상 사진들이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숙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밝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억지로 짓는 웃음이 되어갔어요. 정숙은 특히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10년 전 추석 사진이었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 딸 미영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정숙의 모습.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어요.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미영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영은 어머니가 사진첩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뭐 보세요?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미영도 그 부엌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 내가 찍었던 건데.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대학생 때였지? 엄마, 나 이 사진 찍으면서 울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런데 나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도와드려야 하는데.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정숙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는 달라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엄마가 이혼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너한테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미영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결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첩을 다시 넘기던 중 정숙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자신이 쓴 글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오늘도 명절 준비로 하루를 보냈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허전하다.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정숙은 그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쓴 글이었어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영도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나는 다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 미영아. 엄마 알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냥 참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말씀하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털어놨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정숙은 딸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끝까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엄마를 응원할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의 말에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돌아가고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박혀 있었어요. 정숙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만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엌 앞을 지나가다 정숙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보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사진첩은 거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을 되찾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든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조정일 전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법원에 모일 거예요. 재훈과 미영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해 꾸민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미영이 와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를 보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숙은 딸에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아들 재훈과 며느리 선희도 도착했어요. 재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재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곧 만수도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만수는 가족들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어요. 정숙과 만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뒤편에 앉았어요. 먼저 정숙 씨,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인정하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제 노고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어요. 추석날 제가 정성껏 차린 상을 며느리가 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4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바라봤어요. 만수 씨, 부인의 말씀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왔고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인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만수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만수 씨,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조정위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뒤편에서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가족 의견도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이혼을 반대합니다. 부모님 나이에 이혼하시면 둘 다 힘드실 거예요. 그냥 서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까? 재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평생 양보했어.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 엄마.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엄마를 지지합니다. 미영의 말에 재훈이 놀라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알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참고 살라는 건 잔인해요. 재훈은 동생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은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시네요.
정숙 씨는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고 만수 씨는 어떠신가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인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두렵다면서요. 그 말, 왜 평생 저한테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였어요. 당신 옆에 있었지만 늘 외로웠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조정일에 최종 의사를 밝혀주세요. 조정실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숙은 딸에게 고마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재우는 멀찌감치 서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정숙은 그 빛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정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조정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최종 조정일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그 사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살 집도 알아봤고 재산 분할에 필요한 서류들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최종 조정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 정숙은 휴대전화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엄마, 오늘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 혼자 가려고. 엄마 혼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27에 결혼해서 67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만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는 오지 않았어요. 만수는 정숙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가자 지난번과 같은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오셨네요. 지난 2주 동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 의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먼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의사의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 씨는 어떠신가요? 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신의 희생을 몰라줬습니다. 정숙은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추석날 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평생 해온 일들을 부정한 거니까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네요. 조정위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협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만수는 정숙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정숙이 갖기로 했고 예금은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만수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만수도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허가가 나면 정식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만수가 정숙 옆에 섰습니다. 정숙 씨.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잘 사세요. 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법원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이혼 조정 성립됐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전화를 끊고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식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정숙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수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에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숙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엄마 하고 싶은 건 많아. 그동안 못했던 일들 다 해볼 거야. 예를 들면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엄마 이름으로 사는 거지.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미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미영아. 내가 지지해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녁이 되어 손주들과 미영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신분증이 놓여 있었어요. 호적에서 만수의 이름이 사라진 신분증. 이제 정숙은 온전히 자기 이름만으로 존재했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세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 정숙의 인생.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상차림은 내가 차린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정숙으로. 밤은 깊어갔지만 정숙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정숙은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